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효율 향상 PD 이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드릴 사항들은 저희 수요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그 효율 향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잠시 후에 제 뒤를 이어서 이상하 PD님께서 수요관리 기반 쪽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에너지 효율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사전 배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웹상에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다수의 과제들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만큼 전체 틀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희 기획 추진 내용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략 방향은 에너지 효율 혁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부분, 그러니까 산업, 건물, 수송의 기기, 설비, 공정, 그리고 시스템 효율 향상,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화와 저탄소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고효율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화, 그리고 연료 전환 과정의 시스템 에너지 손실 절감을 통한 종합 효율 제고,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정책 관점의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기획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전문가들 논의, 그다음 수요에 대한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세 개의 과제를 기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산업용 천RT 대온도차 힙펌프 시스템 핵심 기술 및 실증 운영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제는 산업공정의 열에너지를 전기화하는 전기화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대형급 산업용 전동기 슈퍼 프리미엄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 방향과 이게 정합성을 맞춰서 기획이 진행이 됐고요. 기획 그 과제별로 주요 사항들은 RFP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산업용 천RT 대온도차 힙펌프 시스템 핵심 기술 및 실증 운영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혁신 제품형 과제고 실증형 과제이면서요. 그리고 과제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안전 관련 과제로 분류가 되었다는 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힙펌프에 관련된 사항들은 2021년, 2022년도 상당히 이제 국내외 각 기관들로부터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필요성, 시장 현황, 사업화 각각의 항목을 봤을 때 기존의 산업공정의 열공정을 어떻게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저희 탄소 중립의 실행력에 대한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개발의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장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 독자로 추진하기에는 산업 쪽 분야 같은 경우에 시스템 복잡도 혹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관점 봤을 때는 산업 공정용으로 시장까지 거리를 좀 좁혀서 사업성을 확보해야지 힙펌프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나갈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개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술 개념은 화석연료 기반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 그러니까 보일러 혹은 뭐 직화 흡수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열에너지 공급 설비와 그리고 전기 구동식 저온 공급 칠러 설비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대형 힙펌프 설비 개발로 맞췄습니다. 이게 기존에 칠러가 있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칠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비에 대한 어떤 그 보수라든지 교체 시효에 됐을 때 동시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냉열도 쓸 수 있고 온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 방향은 산업 부분 열에너지 설비 관점의 시장 진출을 위한 대용량 시스템 기술, 그리고 시스템 에너지 효율과 유지 보수 관점의 장점이 확보 가능한 기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국회 비준을 마친 냉매 규제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인 규제 위험 요소를 좀 해소하는 쪽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처에 맞추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이 포함되도록 전체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스키매틱을 넘어가서 개발 목표 및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로 GWP 냉매를 적용을 하고 전체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제 1000RT급의 대용량 힙펌프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온도차가 중요합니다. 온도차는 70도씨 이상이 나는 힙펌프 개발을 해서 산업공정 실증 단계까지 진행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크게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대온도차 힙펌프 핵심 기술 개발, 두 번째 과제는 요소 기술 개발,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운영 및 기술 현장 실증이 되겠습니다. 3개 과제 모두 기업이 주관을 하고 정부 납부 기술료는 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대용량 대온도차 힙펌프 핵심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대온도차를 만족하는 힙펌프 시스템의 설계, 제작, 그리고 대용량 무급유 터보 압축기 개발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목표 및 내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용량 대온도차 힙펌프 시스템용의 응축기, 그다음에 증발기 개발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용량 시스템이다 보니까 냉매 퍼지 시스템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매 퍼지 장치 개발, 그리고 산업용 힙펌프의 성능 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도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P, 그 성능 계수와 그다음에 온도차, 그다음에 용량에 대한 사항들은 경량값을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하는 걸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용량 대온도차 힙펌프의 현장 실증 운영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증 엔지니어링, 현장 설치 운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제가 되겠고요. 이 3개의 과제들이 일정과 역할 분담을 적절히 잘 진행을 해야지 주어진 기간 동안에 목표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57개월 이내에 1차년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8억 6천만 원, 그리고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28억 6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증 중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시에 연구개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컨소시엄 총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세부 연구개발 과제를 포함해서 총괄 연구개발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괄 연구개발 과제 및 세부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과제들 중에서 세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업 참여가 필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열에너지 전기화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되겠는데, IEA에서 발표한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의 성패를 가른 상당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전기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전기화의 과정을 어떻게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로서 진행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그 고온 공정 관련된 초고온용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난이도가 아직 좀 존재하고 그 국내와 그 선진국 간의 좀 격차가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줄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화를 그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념은 국가 정책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공정용 전기화 관련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체 총괄 과제랑 3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괄 과제는 이 상이한 3개 분야를 아우르기 위해서 전체 조율의 관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치를 해놨고요. 세부 과제 1, 2, 3번을 보시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고효율 전기 연속 소등로 기술 개발 및 실증, 두 번째는 정밀화학 전기식 제비기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 열설비 전기와 전환용, 고온용 발열 소재 부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서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화석연료 기반 열원 공정 대상 전기와 전환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최적 변환용 중소형 전기 가열 발열체 구조 및 로체 설계 그리고 최적 제어 기술 개발과 실증이 되겠고,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직접 가열 방식의 제비기가 포함된 증류기 설계 그리고 운전 기술 개발 정밀 화학 산업 대상 실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내크립성, 내식, 내화학성 및 고발열 면적 발열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 그리고 조업 환경 맞춤형 발열 소재 형상과 대형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각 과제별로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테이블에서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총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납부 기술료는 비징수고요. 전체 과제를 아우르는 이제 총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종합 관리 및 사업 추진의 방향을 조정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 과제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유무형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소 소둔로 관련된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 이 과제는 기업이 주관을 하고 때문에 이제 정부 납부 기술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열로 전기와 열설계 기술 개발, 그리고 고효율 발열체 배치 기술, 시스템 운전 최적화 기술, 그리고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경제성 평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 조건 사항들은 중요 표시 두 군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시간당 2톤 규모의 그 파일럿 실증을까지 이제 진행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적용 총 운전 시간은 1000분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판 이동 속도, 그리고 강판의 표면 온도의 분포, 그리고 강판의 승원 온도 조건도 각각의 사항들 좀 만족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비기 쪽의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는데, 직접 가열 방식의 배치식 증류기 장치 설계 및 운영 기술 개발,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설계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파일럿 대상 실증 및 검토가 되겠습니다. 실증 규모는 한 300리터 이상급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품 제작 횟수는 10회 이상, 그리고 배치 기준으로 총 운전 시간은 500시간 이상을 만족하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도 기업 주관 과제가 되겠고, 따라서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세부 과제는 전기와 전환용 극한환경 세라믹 발열 소재 부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중저온형 및 고온형 고효율 발열 소재용 탄화규소 소결 기술 개발, 그리고 탄화규소 발열 소재 물성,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 시작품 개발 및 파일럿 열처리 실증 정비를 통한 검증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소재의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물성들을 만족하는 개발이 진행이 되겠고, 또 이 발열 소재를 개발하는 이 결과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둔로 공정, 그다음에 제비기 공정에 이제 적용되는 걸로 해서 나머지 두 개 과제들과 일정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맞춰서 진행되는 게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원 요건들, 규모랑 그다음에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도 기간은 57개월 이내고요. 1차년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15억 원 내외, 그리고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195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위험 극복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 관련된 기술들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대항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경쟁으로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생산물의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품질 관점으로 좀 타겟팅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상당히 큰 실증 단계까지 진행된 과제이다 보니까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시 연구개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고효율 전동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 슈퍼 프리미엄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동기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고요. 특히 전동기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최저 효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올해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한국 정부도 2026년으로 이제 발표된 작년 이제 발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 효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선진 그 전동기 관련된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에 이제 나란히 가기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 해서 이 과제가 구체화가 됐고요. 프로젝트 개념은 국내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을 위한 200kW 이하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의 고효율, 고출력화 기술 개발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술 개발 방향은 크게 이제 과제를 정속 고효율 전동기 기술 개발, 그리고 가변속 고출력 전동기 기술 개발, 그리고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 공통 기반 기술 개발, 그렇게 크게 세 개의 모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개발 목표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최종 목표는 최저 에너지 효율 규제 대응 200kW 이하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 i4급 기술 고도화 개발을 통해서 조기 제품화 확대 및 시장 선정 기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모델 개수 기준으로 하면 총 14개 모델 이상을 개발하는 걸로 설정해 놨고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가 위치하는 이제 1세부 과제, 그다음 가변속 연구자석 전동기에 들어가는 가변속 전동기 개발하는 2세부 과제 각각에 대해서 용량과 그다음에 개발 모델의 개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속 쪽이 8개 모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가변속 쪽이 6개 모델 합쳐서 14개 모델 이상을 개발을 하는 거를 내용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정밀도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한 개발 목표값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사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보다 이제 제안 주체 측에서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걸로 설정해 놨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각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형급 정속 고효율 전동기 개발 및 실증의 경우는 기업이 주관을 하는 과제이고, 정부 납부 기술료는 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고효율 정속 전동기 시제품 개발, 그리고 그 산업용 유도 전동기 i4급 대응 시제품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유도 전동기 시생산 제조 라인 구축 및 양산 공정과의 매칭, 그리고 개발된 정속 전동기의 제품 인증 및 실증까지 상당히 이제 여러 단계까지 진행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시장 착근까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희 시제품 라인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과제에서 봤을 때 2025년까지 한 모델 이상의 시생산 제조 라인 구축을 완료하는 걸 이제 전체 개발 일정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상당히 도전적인 일정 목표를 수립해서 가는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중형급 가변속 고출력 전동기 개발 및 실증이고, 이 과제도 기업이 주관하는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4급 이상의 연구자석 적용 산업용 고출력 전동기 기술 개발, 그리고 비접촉 전력 전달 권선 계자연 동기 전동기 개발, 그리고 개발 가변속 전동기의 제품 인증 및 실증까지 진행하는 걸로 전체 일정 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중형급 산업용 전동기 공통 기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설계 기술 개발, 그리고 중형급 전동기의 그 방열 구조 최적화, 그리고 소음, 진동 저감, 다 이게 이제 손실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총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 번째 과제는 개발된 공통 기반 기술의 보급 확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제이고, 따라서 그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을 비용률을 설정을 했고, 정부 납부 기술료는 비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원 요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제 기간은 45개월 이내고요. 1차 년도 정부 출연금은 15억 원 이내,
그다음에 총 정부 출연금은 192억 원 내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도 안전관리형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가 되고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시에 반드시 연구개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확인하실 부분은 공고 대상 연구개발 과제는 컨소시엄 총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 세부 연구개발 과제를 포함을 해서 총괄 연구개발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고 총괄 연구개발 과제 그리고 세부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과제들이 동일하게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목표 그리고 산출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 기업 주관으로 되는 1세부 과제랑 2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업 참여가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한 사항들 설명드렸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RFP 그리고 기획 보고서는 웹상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